강원도 대표 음식이자 여름 별미 막국수의 맛과 멋을 찾아 떠나봤습니다. 지역의 인기 맛집을 찾아 맛집만의 특색을 알아보고 막국수에 대한 다양한 상식도 배워봤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 단오제, 그 두 번째 지정문화재 행사인 대관령 산신제와 국사 성황제가 무관중 행사로 열렸습니다. 강릉 단오제의 주신인 국사 성황신을 강릉 남대천 둔치 단오장으로 모시는 제례 현장의 이모저모를 소개합니다. 횡성군 안흥면에서 지역 전통 설화를 바탕으로 창작 동화를 집필 중인 김경래 작가. 독립출판사와 카페를 운영하면서 고즈넉한 시골 마을을 자신의 이야기로 채워가고 있는데요. 글 쓰는 남자 김경래 씨를 만나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16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범영수입니다. 요즘 마트에 나가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파릇파릇한 제철 열매인 초록 매실입니다. 맞습니다. 매실 말만 들어도 벌써 입에 침이 고인다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매실이 참 다방면으로 쓸모가 많은 건데 매실청 같은 경우에는 음료로도 손색이 없고요. 조미료로도 많이들 사용하실 겁니다. 또 매실 장아찌 같은 경우에 여름철 죽었던 입맛도 되살려주는 아주 식탁의 보약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피로 회복에도 좋고요. 천연 소화제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네.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는요. 식중독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저는 올해 매실 장아찌 한번 담가보려고요. 정말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6월 제철 맞은 매실로 여러분들의 건강까지 챙기면서 입맛까지 돋아주는 아주 훌륭한 식품 매실 많이들 장만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박진영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실 같은 남자 박진영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아주 알찬 소식 많이 전해드리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용석 씨 날씨 네. 정말 더웠잖아요. 진영 씨, 이렇게 더운 날씨를 확실하게 몰아내줄 그럴 시원한 소식 없어요? 안 그래도 오늘 준비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요? 아, 네. 그래요? 이 여름철 더위를 수분을 보충해야 될 때 어떻게 보충해주죠? 막 보충을 해야 됩니다. 오. 또 에너지도 막 보충을 해야 되고 어허. 그다음에 또 뜨거운 열기도 막 몰아내줘야 되겠죠. 그래요? 여름 먹거리를 마구마구 챙겨줘야 먹어야 되는데 네네. 이것이 뭐냐? 바로 막국수입니다. 막국수요. 네. 뭐 막 거리시길래 막국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여지없이 나왔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빔 막국수파 줄여서 비막파라고 맛있죠. 알려져 있는데 예. 명수 씨는 어떠세요? 저도 비빔막국수 좋아하는데 여름에는 사실 얼음 동동 띄어져 있는 물막국수가 참 물막파. 맛있어요. 네네. 예. 제가 또 이렇게 막국수 얘기하면 또 이렇게 두 분이 나뉘실 줄 알았습니다. 오. 네. 사실 이게 비막파 또 물막파 많이 나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에서 만나보시죠. 여름이 왔습니다. 더우면 더울수록 더욱 생각나는 강원도의 소울푸드. 한 집 건너 막국수 가게가 있는 강원도에선 집집마다 개성이 넘치는 막국수를 찾아다니는 것도 빅재미. 막국수의 무한한 가능성이 궁금하신가요? 그럼 막 누들로드 따라오세요. 근데 막국수가 특이할 수가 있나? 막국수 되게 특이할 수 있는 막국수가 많아요. 그래요? 네, 조금 상상하기 힘든 막국수도 많고. 제 또 약간 맛집 탐방러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음식마다 맛집을 리스트를 쫙 작성해놓고 혼자서 도장 깨기를 하러 다녀요. 근데 막국수 그동안 맛있다고 하는 집을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막국수가 이게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데 막국수가 막 와 진짜 맛있다 이러기가 쉽지 않은 음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 돼요. 그냥 위험한 발언인데. 막국수야 막말해서 미안. 지금까지 막최 몇이었어요? 막채면 막채 2 막최? 막채 2까지는 해봤어요. 그럼 오늘 한번 경신해 보시죠. 아 진짜 아니 다이어트를 도와줘야죠. 괜찮아요. 지금 이제 여름인데 내 살 괜찮니?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오늘 치팅데이 하렵니다. 저 말리지 마세요. 자 이제 드디어 막국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좀 특이하게 생기긴 했는데 오늘 뭐 특이한 막국수라고 했으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장님 저 젓가락 좀 혹시 주실 수 있어요? 자, 일단 젓가락 대신에 자, 뭐야? 이걸 받으세요. 뭐야? 젓가락 대신에. 아 이런 진행 좋지 않아. 아니, 이걸 받으셔야 뭐야 이거? 이거 그거 아니야? 어명이요. 뭘까요? 이게 뭐야? 강원 탐구형이요? 이거 좀 와우. 익숙한데요? 그래서 얼마나 비슷하네요. 좌절. 과연 잘 맞추실 아 수 뭐야? 있을지. 이거 시험 봐야 먹는다는 거예요? 네,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아, 진짜 근데 여기서 진짜. 먹을 수가 있어요. 총 6가지 재료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중에서 5개를 맞추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진영 씨는 아, 재료 중에? 틀렸던 네. 걸로 아, 기억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는데. 숟가락만 아, 들었어요. 잊어주십시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하얀 국물이에요. 막국수라고 했잖아요. 약간 비주얼은 콩국수 느낌? 먹어볼게요. 엄청 눈이 고소한 맛 나. 동그래지셨어요? 알듯 말듯한 이 맛. 뭘까요? 아니 막국수의 아, 진짜 특이하다, 봐. 국물 색깔이 저렇게 하얄 수 있나요? 콩국수가 아닌데? 견과류인데 일단 내 추측으로는 아몬드, 호두, 고소한가 봐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짠! 맞나요? 세모라고? 어쨌든 5개는 맞은 거야? 와! 저보다 나시네요. 찰랑찰랑하고 오동통한 메밀 머릿결. 열정과 냉정 사이를 오가며 완성된 장인의 면탈에 쫄깃해 보이네요. 오탄리 마을에서 직접 생산한 청정잣을 아낌없이 플렉스. 산촌의 건강을 담은 럭셔리 막국수의 끝판왕. 잡막국수. 잘 먹겠습니다. 근데 면발이 진짜 탱글탱글해. 저 잔막국수 도저히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잣 막국수. 어떤 맛일까요? 어떤 맛일까요? 와, 맛있겠다. 궁금해요. 와, 맛있다. 맛있어. 아, 진짜 약간 콩국수인데 콩국수가 아니야. 그게 무슨 그러니까 콩국수처럼 고소한데 일단 면발이 도레미미미미미미. 어느 날 이제 콩국수집에 갔는데 우리는 잣으로 국물을 내면 안 될까 하는 생각에 집에 와서 그걸 해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우리가 먹어보니까 맛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메뉴에 넣고 시작을 해보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여기 오시는 분들이 뭐 여기다 콩물을 집어넣지 않았나 하는 의심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많았어요. 근데 우리 이제 보는 데서 갈아드리니까 그런 의심이 이제 없어지고. 귀하다는 잣국물 그거를 한 방울도 남길 수가 콩물 한 없네요. 방울까지. 거기다 잣향과 메밀향의 조화도 완전 꿀조합. 고소해. 약간 영양분 덩어리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요. 약간 우유? 근데 잣국수가 우유랑 좀 비슷하다, 맛이. 네, 맛있어요. 잣우유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고소해요,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고소한의 끝판왕? 콩국수보다 더 고소한 것 같고. 잠깐만, 그동안 콩국수를 왜 먹었지? 이색 메뉴인 만큼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잣향이 강하게 나니까 아주 색다른 맛이 나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댁은 기본 반찬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내 나와서 좀 했으면은 날마다가 먹겠다고 그러는데 사장님이 말을 안 들으세요. 첫 번째 이색 막국수. 다들 자시오. 두 번째 막국수집을 찾아 이번엔 화천으로 갑니다. 북한강 상류에 푸른 파로호를 끼고 달리면 도착하는 감동면 유촌리. 이곳에서 50년 가까이 대를 이어 운영 중이라는 가게를 찾았습니다. 도자기처럼 뽀얀 순메밀 특유의 흰 빛깔. 이름처럼 주문과 동시에 막 내려 만드는 국수. 순메밀의 향을 방해하지 않는 단출한 고명. 새콤한 끝에 감도는 깊은 감칠맛. 사골 동치미 막국수. 와! 근데 문제를 또 풀어야죠. 또 막국수, 에? 당연히 문제를 풀고. 아까 했잖아요. 다음 중 막국수의 막이 의미하는 것은 이번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네요. 하지만 저를 너무 얕보셨어요. 난 이거. 4번 금방 내려 만든다는 의미. 정답은 4번 금방 오, 내요. 맞추셨네요. 맞추셨네요. 정답입니다. 잘 맞추시는데. 그러게요. 생각보다. 자 이제 먹으면 되는 거죠? 문제가 분명히 이거 쉽지 치워주세요. 않았던 다 문제였는데. 치워.
아 근데 막국수 주신다고 해가지고 봤는데 이거 평양냉면 아니에요? 막국수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또 이 냉면 킬러거든요. 근데 약간 비주얼이 일단 냉면이랑 비슷한 막국수다 보니까 제가 이거 완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잠시만요. 왜요? 아, 거기에요. 여기. 아, 정말 저게 좋아하시네요. 저거죠. 소화도 잘 사장님 되고, 예. 너무 서운할 센스 뻔했는데. 있으세요. 네. 저희 궁합이 잘 맞는 건 아닌지. 아, 그럴 수도. 고개를 갸우뚱하시네요. 제가 원래 냉면 좋아하는데 아, 사실 그래요? 냉면 비주얼이어가지고 맞아요. 뭔가 예, 엄청 손님들이. 친숙한 막국수예요 저한테. 예.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먹으라는 거죠? 예, 예. 싸서 아우, 이렇게 이렇게 고기에 싸서. 싸 먹으면 정말 맛있죠. 이 진실의 미간이 나오네요. 고기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아, 이거 또 정말 맛있게 잘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좀 좋아요. 어떤 맛일지 또 궁금해집니다. 보는 사람마저도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해요. 이 육수가 수육의 그 고기 풍미랑 예.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 저기 육수를 영수 하는 씨? 것도 네? 동치미하고 좀 다 또 드시죠. 소머리,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예, 하고 뼈하고 음. 그리고 또 사고라고 같이 섞어서 아, 가마솥에 어쩐지. 나뭇대서. 아니, 군침을 국물이 안 흘릴 수가 뭔가 그냥 없네요. 동치미 국물이 예, 아니더라고요. 예, 맞아요. 엄청 딱 마셨는데 이 국물이 뭐지? 싶은 예, 거예요. 그러니까 냉면처럼 생겼지만 냉면은 아니에요, 확실히. 예, 예. 100%, 훨씬 예, 100%. 국물에 뭔가 풍미가 훨씬 더해져 있는 네, 그런 네. 맛이에요. 아버지가 맨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뭐 양념이나 뭐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또 따로 할 저기도 없었고 그냥 이제 집에서 동치미 먹던 그 맛 그걸로 맨 처음에는 이제 시작을 하셨죠. 이제 어머님이 하실 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가 오면서 제가 했을 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바꿨죠. 완전 제 스타일. 두 번째 이색 막국수도 잘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쁜 연못이 반겨주는 세 번째 가게. 이번에 어떤 막국수일까요? 진짜 제가 그쵸? 막채 3까지 연못이 오는 게 있었거든요. 네, 자, 대단하네요. 자, 마지막 문제 푸시죠. 아, 진짜 마지막까지 쉽게 가지 않는구나. 자, 다음 중 우리나라에 없는 막국수는 1번 사과 막국수, 2번 트러플 막국수, 3번 먹물 막국수, 4번 전복 막국수, 5번 두부 막국수. 트러플 가시죠. 이거 뭔가 트러플이 너무 뭐죠? 튄다. 너무 나 저도 정답입니다. 트러플 외치고 막국수는 있네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자. 같아요. 정답은 트러플 막국수. 정답입니까? 틀렸습니다. 아하. 띠로리. 정답은 먹물 막국수입니다. 먹물 막국수요. 먹물 파스타도 있잖아. 제가 지어낸 거예요. 뭐야? 먹물 막국수 오. 없어요? 네, 없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자, 막채 그러면 산 못해요 그러면? 막국수에 대한 예의가 있지. 도전! 메밀가루와 연잎가루의 환상 콜라보. 연잎을 갈았군요. 영양 여기다가. 듬뿍 그러게요. 매운발에 매콤한 양념과 맑은 용호 혹시 동치미. 좋아하시는 어, 빨간 어. 양념이 연잎 나왔네요. 막국수. 드디어 이제 비막파를 위한 근데 연잎 네, 막국수를 하지 나왔군요. 않았어요? 네, 연잎 막국수입니다, 이 집은. 이게요? 근데 연잎 말고 상추인데? 상추 막국수 아님? 메밀 반죽을 할 때 그 네. 안에 연잎 가루를 넣는다고 해서 아. 연잎 막국수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반죽에 지금 연잎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녹색 연잎 가루가 어. 연잎의 향은 그냥 원래 막국수의 맛인데 연잎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뭔가 연잎의 향이 나나? 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어허. 그럴 진하게 때는 나진 않나 봐요. 네, 그러게요. 이게 뭐야? 드시면 그게 연잎차라고 합니다. 아 진짜요? 여기서는 연잎 향이 엄청 진하게 나요. 근데 뭔가 혹시 연잎 효능 있어요? 저기 연잎 자체가 이렇게 피도 맑게 해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모든 기능을 이렇게 좋게 해준대요. 저기 성분이. 그래서 연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잎서부터 뿌리까지 다 먹을 수 있고. 이게 찬 음식이잖아요, 막국수가. 찬 거를 먹다가 이 따뜻한 연잎차를 먹으니까 갑자기 몸을 확 데워주면서 뭔가 싹 내려가게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자꾸만 손이 가는 마성의 매력. 이렇게 3막까지 완막 성공! 피디님, 막초에 몇이세요?
저 막초의 3이에요. 와, 저 진짜 약간 막국수 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나 많은 종류의 막국수가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고, 원래 우리가 평소에 가는 그런 단골집들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 계속 먹는 막국수는 좀 질릴 때 이색적인 막국수를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막국수 막최 4를 향하여 갑니다. 안녕!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막국수를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또 고향이 춘천인지라 안 먹을래야 안 먹을 수가 없었는데 네. 이렇게 다양한 막국수들이 있는 건 저는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이 정도의 막국수들이라면 저는 뭐 막채 10그릇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리 먹어도 질리지 않을 만큼. 그래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세 집이 모두 다 특색이 엄청났습니다. 맞아요. 첫 번째로 갔던 잣 막국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촌 마을에서 잣을 재배하다 보니까 잣을 사용했고요. 네. 물 막국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치미에 그냥 간단하게 말아 드시던 아버지의 그 방식을 그대로 고수했지 않습니까? 끝으로 연잎 막국수 같은 경우에는 연잎에서 직접 연잎을 갈아가지고 반죽에 넣었어요. 네. 이 세 그 맛은 그 가게를 가야지만 직접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맛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더 저도 가보고 싶어졌는데 강원도에 사실 막국수 가게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각 산과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른 막국수가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소울푸드 막국수 이야기 잘 만나봤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지난 6월 6일은 현충일이자 음력 4월 15일이었습니다. 진혁 씨, 이날 어떤 날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현충일 아닌가요? 저는 아유.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땡입니다. 제가 그런 문제였으면 내지도 않았죠. 네네. 음력 4월 15일은요. 강릉 단오제 국사 성황제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네, 아까 진영 씨가 좀 이렇게 갸우뚱하셨는데 그런 진영 씨를 위해서 잠깐 부연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네. 매년 음력 4월 15일은요 대관령 산자락에 올라서 단오제를 주관했던 신을 인간 세계로 모셔오는 뭐 그런 특별한 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명수 씨? 딩동댕입니다. 네, 우리 용섭 정확하죠. 씨 어떻게 이렇게 변하셨죠? 강원도 사람 다 됐습니다. 아, 예.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풍어를 읊는다. 아, 예. 몇 년 지나면 개도. 네네. 굉장히 뿌듯한데 네네. 맞습니다. 음력 4월 15일은요. 강릉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네. 국사 성황제를 올리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인들의 참여가 조금 제한된 채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평소와는 조금 달라진 모습의 2020 대관령 국사 성황제 모습 지금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강원 영동 지역 최고의 축제, 천년을 이어온 고귀한 전통. 올해도 변함없이 강릉 단오제가 시작됐습니다. 1년에 한 번 매년 음력 4월 15일에 열리는 대관령 산신제와 대관령 국사 성황제. 인간 세상에 강림한 신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정성을 다하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대관령 산신제입니다. 네, 지금 대관령 산신제를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4월 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강릉 시민들하고 강릉 단오제 관련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 대관령에 이제 국사 선왕님 모시고 가는 날인데 선왕님 모시기에 앞서서 먼저 산신에게 먼저 그 인사를 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산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강릉 사람들은 그분이 그 김유신 장군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김유신 장군인 대관령 산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신라의 장군으로 삼국 통일에 공을 세운 김유신 장군은 어떻게 대관령 산신이 됐을까요? 네, 김유신 장군께서 우리 이제 대관령 산신이 되신 역사적인 어떤 연유라든지 기록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근데 그 김유신 장군이 강릉 시내에 머물면서 외적을 수호하기 위해서 계신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릉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분이고 화보산사라는 강릉 시내에 김유신 장군을 모시는 사당도 있습니다. 손자, 입자, 그 산신제가 끝났습니다, 선생님. 이제 앞으로 어떤 행사들이 오늘 있는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산에 올랐으니까 산이 주인이니까 산신제를 먼저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 단오를 올해 잘 지르게 신을 모셔왔습니다 하고 이제 성황제 지내고 이제
그 신물 모시고 내려가야죠. 이제 내려가서 여선왕당에 봉안제 지내고 그다음에 이제 5월 초소한 날 두 분을 모시고 이제 가설구 땅에 가서 이제 본 행사 이제 시작을 쭉 하게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그 올해 온라인 단오제로 치러지면서 신주미 봉정 릴레이가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그 행사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 단오 행사가 열리다가 보니까 예전처럼 좀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주미 봉정 같은 경우에도 좀 온라인상에서 붐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신주미 봉정 릴레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kg 쌀을 가지고 와서 저희 위원회나 아니면 읍면동에 가시면 그 비치된 봉투에다가 쌀도 내시고 그러면 신주 교환권을 주고 또 하나는 그 어르신들에게 단오제를 즐기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한 병을 기부하게 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그 활성화가 됐었고 그래서 멀리는 그 가수 남진과 또 서른도 또 가수 협회장까지 참여하는 그런 릴레이가 전국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국사 성황제가 열리기 열흘 전인 음력 4월 5일 대관과 시민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보태 모은 쌀로 단오제 기간 내내 사용될 신주를 빚는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바로 신주빚기입니다. 마스크를 한 재관과 무녀의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우리가 오늘 4월 보름날 우리가 참 옛날에 하던 그 역사를 4,000년 전 이루어진 강릉 단오 그것을 올해는 단오장에서 못하나 우리 저래 할도리는 해야 되고 열심히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주빚기로 첫 단추를 꿰는 강릉 단오제는 산신제를 마친 뒤 국사 성황신을 모셔가기 위한 준비로 분주해집니다. 국사 성황신은 신라 말의 고승이었던 범일국사인데요. 강릉 단오제의 주신이죠. 강원도는 20일간이고 영동법이고 영세업이고 대관령이요. 코로나19 때문에 윤 4월에 지금 행사를 치렀는데요. 오늘은 날씨도 맑고 상당히 분위기는 좋았는데 그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으면 더 좋아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올해는 그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집에서 또는 가정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또는 친구들과 함께 단오를 즐길 수 있도록 그 온라인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한 16가지 콘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단오 기간 내내 또 방송으로나 또는 SNS를 통해서 단오를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단오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한 스태프들. 코로나가 만든 진풍경입니다. 이제 항상 단오장에서 계속 비슷한 유형으로 이제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항상 좀 비슷한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네. 그런 그림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온라인 단오 기회에 뭐 농악이라든지 관노가면극 등 의미가 있는 장소에서 저희가 연출을 해서 촬영을 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종합편 이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취향에 맞게 보시는 분들이 영상을 골라서 보실 수 있겠네요. 네, SNS용은 아무래도 조금 그 사물놀이 말고도 좀 젊은 감성으로 해가지고 좀 다이나믹하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보통 리허설 할 때 저희가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짧은 클립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전통 연이 중간에는 저희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조금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원래 술과 떡을 나누며 한 해 풍년을 기원하는데요. 이 떡을 먹으면 올 한 해 건강하고 소원도 이루어진다 믿기에 시민들과 넉넉한 인심을 주고받는 현장이었죠. 아쉽게도 올해는 잠시 접어둡니다. 요란한 재금 소리가 울리는 걸 봐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신목 잡기가 시작되려나 본데요. 신목을 잡을 신목잡이가 앞장을 서면 무녀와 풍물패가 그 뒤를 따릅니다. 인간 세계로 내려온 신을 뜻하는 신목. 이때 신목잡이가 걸음을 멈춥니다. 드디어 신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전날 신목잡이의 꿈속에 성황신이 나타나 어떤 나무인지 미리 일러준다고도 전해지는데요. 신기할 따름입니다. 재금 소리에 맞춰 이어지는 무녀의 구성진 축원굿. 신이 강림한 나무는 베어서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우주목, 신목.
이제 준비한 오방천을 두를 차례입니다. 신에게 옷을 입히는 단장의 의미죠. 또한 동서남북 중앙까지 모든 곳에 만사형통하길 바라는 의미에서 입히는 오방천. 단오제 기간 내내 신은 속세에 머물며 인간 세상을 구경하고 사람들의 소원도 들어줍니다.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강릉 단오제, 소통의 상징, 천년의 어울림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더 뜨겁게 타오를 텐데요. 올해는 온라인으로 함께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1년을 기다려온 축제, 신과 인간의 경계를 허물고 어울림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단오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와, 이 경건하게 치러지는 대관령 국사성황제는 변함이 없는데 모두가 마스크를 쓴 모습이 좀 달라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올해는요,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그런 국사성황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는 6월 21일 일요일부터 28일까지 본격적으로 단오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은 달라진 모습으로 온라인 단오제가 시작이 되거든요. 비록 현장에서 함께할 수는 없어도 네. SNS와 공식 채널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서나 접속하시고 또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함께하니까요. 변화된 2020년 온라인 단오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전남 광양으로 가볼 텐데요. 먼저 두 분은 전남 광양하면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올 봄엔 아쉽게도 가볼 수 없었지만 저는 매년 이 소식을 들으면서 봄을 기다리거든요. 봄의 정령, 저는 매화가 좀 떠오르네요. 매화 좋아요. 네. 좋은 말입니다, 매화. 예, 예, 예. 저는 이제 광양제철소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네. 세계 속의 굴제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긴 현수교. 이순신대교 광양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잘 알고 계세요? 아, 광양 좋아해요. 끝으로 네. 망덕포구가 있는데 신비한 곳입니다. 해수와 민물이 만나요. 오. 가보시기 바랄게요. 아니 왜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관광지 말고요. 골목골목 숨겨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릴까 하거든요. 광양의 이 역사와 힐링을 만끽해 볼 수 있는 그런 여행지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하우! 어린 시절에 다 이 노래 불러오시지 않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골목길의 추억들이 참 많습니다. 한켠에서는 고무줄 놀이하죠. 옆에서는 줄쫙 긋고 아주 그냥 사방놀이 하지 땅 따먹기 하지. 저도 어린 시절에 땅 따먹기 좀 했거든요. 이렇게 추억이 가득한 골목길이 지금은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을 잇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돼가고 있답니다. 온도신 골목길 투어니까 추억 돋게 예전 방식으로 한번 출발해볼까요?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세요. 팔로미 창피하네요. 그냥 노래 부르면서 갈게요.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후. 골목과 골목을 따라 이어지는 과거와 현재, 어제와 오늘의 만남. 그 즐거운 마실 돌기가 시작됩니다. 다 같이 돌자 읍내 한 바퀴. 야, 이 건물 엄청 오래전에 보이는데요. 예. 네, 반갑습니다. 광양문화관광해설사 문현정입니다. 해설사님이구나. 네. 아니 건물 진짜로 오래돼 보이는데요. 오래됐죠. 이 건물은 네. 조선시대 때 네. 작청이 있던 자리예요. 네. 그 작청 육방이 근무를 하던 곳이고 그리고 1913년에 일제시대 때 허물어졌어요. 허물어지다가 43년에 네. 군청으로 건물이 지어지게 되고 군청. 네, 2007년까지는 읍사무소로 네. 사용되었고 그리고 11년부터 지금까지는 역사문화관으로 사용되어지고 부서지고 다시 세워지길 반복하며 긴 세월 오롯이 한자리를 지켜온 광양읍의 터줏대감 광양역사문화관은 그 역사적, 장소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광양의 시간을 담는 그릇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선비 매천 황현 선생부터 윤동주 시인의 후배이자 벗이었던 정병욱 선생이 시인의 유작 시집 서시를 지켜낸 역사적인 현장까지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죠. 쌍사절 석등이에요. 광양의 유일한 국보예요. 밀을 반출하려다가 주민들에 의해서 제지를 당해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경복궁도 있고 덕수궁, 경무대 다 떠돌다가
마지막 90년에 광주 국립박물관에 전시가 되었어요. 광양의 생생한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광양역사문화관. 광양여행의 출발점으로 발도장 콕 찍어보세요. 발길 이어가는 골목 투어의 다음 장소, 눈길 사로잡는 이곳의 정체는? 하지만 이 조각품은 정채봉 작가의 오세암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누나를 데리고 세상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소설 배경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이거는 향어라는 시가 있어요. 정채봉에. 그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동화 작가 정채봉, 작가의 고향이자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이 바로 이곳 광양읍입니다. 동화 작가 정채봉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골목. 읍성 오사구 아트 프로젝트 문학 테마길의 출발점이기도 한 이곳은 정채봉 작가의 작품에 예술적 상상력을 더해 완성시킨 아름다운 벽화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20살에 돌아가셔요. 엄마가 이제 자기를 태어나게 해줬던 때가 눈이 내리는 동짓달이었대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엄마를 만나러 갈 때도 눈이 내리는 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월 달에 돌아가셔요. 눈이 내리는 달에. 눈꽃에 담긴 20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평생 마음 한켠에 그리움을 담고 살아야 했던 정채봉 작가에게 광양에서의 유년 시절은 유쾌한 친구들과 함께한 즐겁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정채봉 작가를 생각하며 문학 테마길을 걷다 보면 발길 멈추게 하는 간판 하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양의 사진 작가 고한상 씨입니다. 이경보 선생님이라고 광양 출신의 사진가신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전군 사진 기자세요. 그래서 이분이 48년도 여순 사건 당시에 언론사 사진 기자로서는 유일하게 한 분. 대한민국 기록 사진의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고 평가받는 광양 출신의 이경모 작가. 작가의 사진 속엔 광양의 역사도 담겨 있습니다. 메인 전시장, 중요한 작품들을 전시하는 전시 공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우리 광복 당일날에 민간인 대책회의가 열렸던 곳입니다. 지금은 그 홍보 없으니 그 당시에 광양 경찰서. 우리나라 격동의 시간을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 이보다 더 좋은 역사 공부가 또 있을까요? 자, 발길을 옮겨 100년 전 광양으로 떠나볼까요? 이리 오너라, 어서 오너라. 수성당이란 이름의 이 한옥 건물은 1918년에 세워진 광양 최초의 노인정. 100여 년 전 지역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수성당의 전통은 1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전통 사랑방 수성당에 발도장 찍었으니 이번엔 현대식 사랑방으로 가볼까요? 이곳은 정채봉 작가의 방이라 그래서 빈 공간을 활용해 놓은 곳인데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지금도 안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러네요. 네, 저렇게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지나가시는 어르신들이 와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빈터?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뭐 만들기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저기 미니북 만들기 하고 있습니다. 미니북? 시도 적고 네. 또 편지도 적고 그림도 그리고 또 주고 싶은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도 쓰고 그런 걸 만들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투가 너무 예쁘십니다. 이 빈터에서는 다양하게 사람들의 생각을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둬가는 그런 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다시금 이곳에 와서 내가 읽었던 책이라도 다시 또 펼쳐보게 되고 되새김하는 과정도 돼요, 이 안에서. 영원한 소년 정채봉 작가의 문학적 향기를 느끼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늘 열려 있다는 빈터. 그림책 만들기, 수필쓰기, 북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이 공간에서 몽글몽글한 소년소녀 감성을 깨워보는 건 어떨까요? 광양읍 골목 투어 다음 목적지는 읍성 오사구 아트 프로젝트의 종착역 오사구 갤러리입니다. 오사구 갤러리라고 항상 이렇게 열려 있어서 지나가다가 누구나 들어와서 전시에 관람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숫자가 거기에 오사구가 있어요. 오사구가 뭐냐면은 5949 구하고? 재치. 오고. 숫자는
광양시민 오고사고구하고 해가지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광양 읍성에 둘레가 549m였다. 문화의거리 한복판에 자리한 이곳은 광양읍의 단 하나뿐이라는 갤러리. 지역 작가들이 주머니 걱정 덜고 부담 없이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죠. 덕분에 올해 전시 계획은 이미 꽉 찬 상황. 이제 관람객 맞이할 일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광양읍 골목 투어의 마지막 코스를 걸어볼까요?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이 골목. 하지만 그 역사가 자그마치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길도 뭐 의미가 있는 길인가요? 네, 지금 여기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원림길이라고 해요. 원림길? 네. 이 원림길은 이 주변에 군사시설이 있었고 훈련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님이 가마를 타고 시찰하는 길. 원님 행차길이 끝나갈 무렵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드리 나무들의 릴레이, 광양숲입니다. 광양숲은 유당공원에서부터 여기 동초등학교 안쪽, 담장 안쪽으로까지 이어진 숲을 이야기하는데 그 길을 읍수라 그래요. 읍성을 왜 보호하냐면은 여기 바로 앞에가 다 바다였어요. 네, 바다니까 강한 바닷바람이 불어오겠죠. 그렇죠. 예, 바닷바람을 막기 위해서 방풍림 기능을 역할하는 그런 나무를 심었고 그리고 읍성이 보이지 않도록 군사 보안님 목적으로 심어진 숲이에요. 이제는 광양 시민들의 쉼터로 자리 잡은 역사의 숲길. 광양숲의 나무들이 품은 그 긴 세월의 이야기를 알고 간다면 더욱 의미 있는 골목 나들이가 되겠죠. 오늘 이 골목길 투어를 하시면서 어떤 거를 느끼셨나요? 혹시? 아니 사실 이제 제가 몰랐던 광양의 역사를 좀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왠지 그 길 안에서 선조들이라든지 많은 분들께 살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느낄 수 있는 전기를 받아가지고 오늘 제가 잘 될 것 같아요. 문화도시 사업에서 8월 달부터 4개의 테마를 가지고 5번의 야경 투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골목길 안에서 추억도 가질 수 있고요. 역사도 느낄 수 있고 여러분들 많은 거 얻을 수 있는 이곳 광양 원도심 골목길로 많이 놀러 오세요. 꼭 많이 오세요. 네. 초대합니다. 자, 이번에는 횡성에서 온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양옆에 계신 남자 두 분께서 자칭 문학 청년이시거든요. 제가 평소에 그렇게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독서라고 그렇게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곤 하시는데 두 다독왕 두 분께서는 혹시 글을 잘 쓰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뭐 명수 씨가 처음으로 이렇게 맞는 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사실 읽는 거는 그래도 좀 합니다. 읽는 건 하는데 그런데요. 문제가 글을 못 써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신년을 맞이하면서 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금씩 그 글 늘어가는 게 보이긴 하는데 아직도 미미합니다. 네. 저는 사실 진혁 씨는 뭐가 있습니까? 저는 잘 쓰진 못하고 저도 예쁘게 써요. 아, 필체가 좋으시다고요? 뭐 글 내용을 떠나서 그래도 어디 가서 좀 글 좀 예쁘게 쓰는구나라는 소리 좀 들어봤습니다. 신년을 맞아서 부지런히 일기 쓰고 계시고 또 예쁘게 쓰고 계시고 이 두 분을 합치면요 오늘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지런하고 예쁘게 글을 쓰는 사람 어떤 분일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횡성의 작은 시골 마을 안흥면. 이곳에 글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손글씨로 마을을 꾸미는 사람. 고즈넉한 마을을 자신의 이야기로 채워가는 사람. 바로 김경래 작가인데요. 글씨가 좀 특이하고 예쁘다고 좀 써달라 그래서 여기저기 좀 쓰고 있어요. 내 글을 또 내 글씨를 보고 또 보시는 분들이 마음이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잡지사 편집장을 지낸 김경래 작가는 횡성군 안흥면에 정착하면서 시를 짓고 소설을 쓰고 마을 곳곳에 손글씨를 적으며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글과 함께 살아가는 부지런한 시골 마을 글쟁이 김경래 작가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국어국문과 출신으로서 이 흰 종이 하나와 이제 펜 하나만 있으면은요 뭐든 쉽게 뚝딱 써내려가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오늘부터 글짓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목 여름.
어렵네. 여러분, 이 글이라는 게 말이죠. 처음에는요, 사실 쉽게 읽혀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딱 첫 문장을 떼려고 하니까요,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찾아온 이 시골 마을에는요, 이 인생이 그리자, 또 삶이 그리자, 너무나 쉽게 써내려가는 우리 작가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작가님 만나러 한번 가보실게요. 작가님! 박경윤 리포터가 애타게 찾는 작가님,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역시나 글을 쓰는 중입니다. 땡볕에 쪼그려 앉아 한 획 한 획 열중하는 김경래 작가.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낡은 벤치는 그의 손길을 닿으면서 멋들어진 작품으로 다시 탄생했습니다. 짜잔! 운치 있죠? 선생님, 저는 사실 글이라고 하면은 종이 같은 거에다 쓴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면민분들을 위해서 편히 쉬는 의자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글들을 좀 담고 계세요? 여기 면에서 이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버스 기다리면서 편히 앉아서 기다리시는 의미에서 의자를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의미에서 좀 어르신들의 인생을 담아서 한번 글귀를 써봤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의자에 좀 편안하게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좀 다른 의자에 비해서 이 의자 예쁘게 꾸며진 모습 보니까 좀 어떠세요? 기다림이 좀 덜 지루한 것 같아요. 네. 의자에 앉아가지고 네. 버스를 기다리는데 덜 지루하고 그걸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앞에 강이 흘러가니까 마음이 편해요. 한층 화사해진 정류장 분위기에 마을 어르신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폈습니다. 김경래 작가의 마을 꾸미기는 대체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걸까요? 본인이 손글씨를 쓰는데 한번 기부를 하시겠다는 그 생각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선뜻 또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게 게재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마을 파출소 앞에도 경래 씨의 작품이 걸렸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바뀌는 글귀. 지나가는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짧고 간결한 문구가 특징인데요. 길을 가다 무심코 보게 된다면 훈훈한 울림을 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글이 매주 게재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오며 가며 보실 것 같은데 좀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요. 처음에는 경찰관서에 저런 게 있었나 그렇게 이제 의아한 모습으로 많이 보시고 갔는데 그 이제 이 경찰관서의 작은 변화잖아요. 이게 작은 변화인데 첫째로는 그 우리 아는 그 면민들이 제일 좋아하시고 또 다음에는 그 아는 찐빵 마을을 찾는 그 내방객들이 와 보시면서 야 이게 너무나 좋다. 시골 정서 맞는 그런 파수답다. 시골 마을에 감성 한 스푼을 더해주는 김경래 작가. 최근엔 새로운 작품을 쓰고 있는 중인데요. 삼형제 바위라 불리는 이곳이 신작의 모티브가 됐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창작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에도 뭔가 글 안에서는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또 우리 선생님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뭐 안흥에 살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 찐빵이라는 여기 뭐 유명한 그 소재가 있는데 거기에 찐빵이 배경이 되는 그런 전설이 있더라고, 스토리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제가 이게 좀 재가공해서 웹소설을 판타지 형식의 웹소설을 지금 소설이라고 동화를 지금 하나 쓰고 있어요. 그 장난스러운 도깨비 삼형제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 도깨비들이 여기 지나가는 길손들에게 먹을 거를 뺏거나 도깨비불로 장난을 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마을에 큰 골칫덩어리였는데 이 안흥찐빵의 유래가 된 술빵에 그 팥을 넣어서 이 지나가는 길손이 갖고 다니겠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이 도깨비들이 나타나서 그 빵을 뺏어서 먹었죠. 그 순간 바위가 돼서 지금 현재 이 삼형제 바위가 된 거고 그 도깨비들이 다 없어지자 이 마을에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편안함이 절로인다 해서 안흥면이 되었은 것입니다. 선생님, 여기는 아주 신비한 도로라고 들었어요. 도깨비 도로라고 하는데 여기에 또 찾아온 이유가 있으세요? 도깨비들이
뭐 고개 넘는 이야기가 전설에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건데 마침 또 이렇게 도로가 도깨비 도로라는 게 생겨서 그래서 제가 여기도 뭐 재밌게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띄신 거예요? 우와. 아, 이런 느낌이구나. 우와, 되게 신기하다. 언뜻 오르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리막인 도깨비도로. 마을에서 찾은 이야깃거리는 곧바로 작품의 소재가 되는데요. 한 포털 사이트에서 연재 중인 찐빵마을 도깨비 삼형제의 이야기. 바위가 됐다가 500년 후 깨어난 도깨비 삼형제가 인간이 되고자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위로 굳어있는 것이 안전할지는 몰라도 너무 답답합니다. 조급한 막내 도깨비는 매일 형들한테 심통을 부립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아예 바위고 뭐고 죽어 없어지는 게 낫지. 난 갑갑해서 더 이상은 못 살겠단 말이야. 사실 선생님께서 웹상에 업로드하신 이 웹소설을 저는 이제 4화까지 읽고 왔거든요.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한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선생님께서 SNS상에다가 업로드를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처음 시작은 뭐 제가 안흥에 살다 보니까 찐빵 얘기하고 도깨비 얘기가 있길래 재미로 제가 좀 재미있게 한번 가공해서 동화를 썼는데 제 블로그에 썼는데 그 주변에서 좀 그 뭐 이렇게 재밌다 그래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걸 좀 다른 사람들도 읽을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터넷 그 웹소설에 그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경래 작가가 작업 중인 이곳 왠지 평범하지 않아 보이죠? 어딘지 낯익은 손글씨가 곳곳에 보이는데요. 이곳은 그가 아내와 함께 운영하는 마을 찻집입니다. 여기서 작업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동안 직접 쓰고 그린 작품들도 전시하고 있죠. 모식결 한철 봄이 바람결에서 저리도 흔들리는 봄날에 이렇게 카페를 쭉 둘러보니까 차 한 잔 마시면서 고개를 둘러보면은 정말 읽을 거리가 풍부한 그런 카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직접 한 글자 한 글자 쓰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꾸며놓으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우선 이제 꾸며서 제 손글씨를 많이 쓰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공간이라는 의미에서 좀 그런 그 문화적인 그 향기를 뭐 내지는 냄새를 좀 풍기려고 그러려고 이제 손글씨를 좀 쓰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전원주택, 전원생활 또 뭐 좀 더 나가서 귀농귀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런 관련해서 취재해서 글 쓰고 책 내고 한 일을 했었는데 지금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의미로 뭐 카페 겸 출판사 그리고 갤러리를 겸한 그러한 이제 공간을 만들었고 그리고 지역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뭐 그 동화나 아니면 제가 그동안 쭉 해왔던 손글씨로 해서 시집을 내고 뭐 그게 기회가 된다면 전시회도 하고 뭐 이런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고즈넉한 시골 마을을 따뜻한 감성으로 아름다운 글로 채워나가는 김경래 작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그만의 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라봅니다. 김경래 작가님, 앞으로도 파이팅이에요.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작가님과 하루 종일 함께 동행을 해왔습니다. 이 안흥이라는 시골 마을은요 우리 작가님께 글을 쓰는 작업실이 되기도 했다가 또 아이디어가 마구마구 샘솟는 그런 보물창고인 공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가님의 좋은 작품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김경래 작가님의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게 그냥 무심하게 쓱쓱 쓰시는 게 그대로 작품이 됐거든요.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아마 손글씨의 한석봉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이제 캘리그라피도 캘리그라피지만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직접 작품 활동을 했다는데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쁜 글씨체도 물론이고요. 글 내용도 참 예뻤습니다. 그 글에 담긴 마음이 읽혀지다 보니까 마을 풍경까지도 좀
좀 아름답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정류장 벤치 같은 경우에는 포토존이 됐습니다. 완전. 맞아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근데 저도 진짜 좀 한 부지런하는데 이 네. 작가님은 못 이기겠더라고요. 아까 보셨죠? 시 쓰시죠? 소설 쓰시죠? 네. 또 손글씨 쓰시고 마을 꾸미시면서 카페도 운영하시는데 거기다가 독립출판사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십니다. 이 작가님을 아마 나타내는 키워드로는 글과 마을 이 두 가지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과 좋은 작품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박진영 리포터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막국수가 있는 걸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막국수 드시고 싹 날려버리시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시원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 소식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바쁜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함께 일하고 마음도 나누는 따뜻한 농촌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특별한 축구 사랑을 소개해드립니다. 73세 나이에도 매일 아침 조기 축구를 즐기며 인생 2막을 열어가는 김성수 어르신. 그리고 3년 전 축구에 입문해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일본 출신 며느리 쯔노다 키미 씨. 부부간의 신바람 나는 축구 사랑을 만나봤습니다. 6월 둘째 주 마침내 4차 등교와 함께 전교생이 등교를 했는데요.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과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춘천 우석중학교의 노력과 하루를 소개합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이 돼서야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녹화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제 책상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뭐 틈날 때마다 뭐 산책도 하고 스트레칭도 해야 된다고 마음은 먹고 있는데 실천이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말처럼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움직이셔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오래 앉아있게 되면요, 여러 질병에 걸릴 위험도 역시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건강 전문가들이 권하는 신체 활동량은요, 하루에 2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만큼은요, 자주자주 좀 몸도 풀어주시고 산책도 해주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네, 용석 씨가 말씀해주신 방법들도 조금 힘드시다면 네.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라도요, 자세를 움직여주시고 조금씩 몸을 움직여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